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정말 세게 나가네요. 하마스에게 항복 안 하면 이스라엘이 소탕에서 완전히 박살 씨를 말리는 거를 전폭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폭스뉴스는 이재명이 트럼프를 속였다. 미국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 같은 취지의 외부 기고를 실었습니다. 리짜밍은 지금 반미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은 친미 혹은 한미 동맹을 코스프레하고자 하는 건지 참 어정쩡한 스탠스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백악관에서 미국 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 이후 트럼프는 20개 항목의 평화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항목을 몇 가지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즉각 종식 및 이스라엘의 점진적 철군, 72시간 이내에 모든 인질 귀환, 비무장 상태에서 테러 없는 평화공존, 하마스 무장 해제, 서방 선진국들이 연합해서 보안군을, 그러니까 경찰 보안 역할을 하는 군대를 조직해서 가자에 투입, 국제사회의 감독 아래 대대적인 개발, 원조와 개발 지원 즉각 지원 시작, 트럼프를 이사장으로 삼는 가자 평화이사회 피스보드 조직, 미국 주도 서방 국가들이 구성하는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시정부의 사실상의 이제 수장으로서 꼽히는 사람은 토니 블레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영국 수상이죠. 정확하게 명칭은 가자 국제 전환 당국입니다. 이때 트랜지션, 전환은 이행, 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 신탁통치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팔라우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90년대 초까지. 그 다음에 신탁통치 비슷한 게 들어온 게 동티모르인데, 동티모르가 그걸 들어올 때 이름이 임시행정기구입니다. 그때 임시가 트랜지셔널이었습니다. 템포러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행정기구라는 이름 대신에 authority라고 썼어요. 같은 A인데 행정기구는 administration이고. 그래서 이걸 가자 국제 전환 혹은 임시 당국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벤발로 이 토니 블레어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영국 수상이라는 명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토니 블레어는 이라크 전쟁, 네오콘의 이라크 전쟁에 깊게 관계한 인물입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유지를 위한 영국 측 특별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평판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무능한 인간, 이런 좋지 않은 평판이 일반적입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 사회 장사꾼이죠. 제러드 쿠시너와 짝을 이루어 가자를 리비에라처럼 개발한다 이렇게 떠드는 중입니다. 리비에라는 남프랑스 북서 이탈리아 해안 지역의 아름다운 벨트죠. 그런데 과연 원한과 피해 젖은 땅이 리비에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리비에라가 아마 이게 지역으로 보면 프로방스 지역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이 프로방스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이 기사도가 탄생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좋았던 거예요. 기사도는 뭐냐면 기사라는 건 무지막지한 물리력을 가진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혹은 운명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군이 연약한 여인이든 혹은 어린아이든 거기에 대한 가없는 충성,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 이게 기사도거든요. 그게 쉬벌리거든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것. 그 돈키호테가 이제 기사도가 죽었다라는 것을 비통하게 쓴 책입니다. 사실은 그게 기사도를 조롱하는 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전혀 거꾸로 읽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사도 쉬벌리가 시작된 데가 이 근처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 전부터 풍습이 모리즈가 굉장히 단단했던 지역입니다. 반면에 가자는 원한과 피와 시체로 이루어진 지역이죠. 과연 그게 리비에라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될 수 있다면 쿠시너나 토니 블레어가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없다면 얄팍한 장사꾼들이고,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표안, 트럼프의 평화안에 대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당장 찬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I support your plan to end the war in Gaza, which achieves our war aims. It will bring back to Israel all our hostages
dismantle Hamas's military capabilities, end its political rule, and ensure that Gaza never again poses a threat to Israel.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번 전쟁의 목적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있는 목적을 이 평화안이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안을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내부는 사정이 복잡합니다. 네타냐후는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그 강경 우파와 결합을 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연립이죠. 그 강경 우파는 쉽게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내라, 가자 사람들 다 쫓아내라, 가자를 다시 찾아오자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가자 난민이 대량으로 100만, 200만 발생하면 그걸 받아줄 사람도 없잖아요. 다들 설레설레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그러면 골 아프니까. 그 전에 쿠웨이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받았다가 이라크가 후세인이 그 걸프전 일으켰을 때 쿠웨이트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라크 후세인의 이라크군에 부역을 했어요. 그래서 쿠웨이트를 장악을 해서 여기를 반미의 기지, 반미의 성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쿠웨이트 사람들이 이제 좀 날라리 갖고 좀 노는 거 특히 좋아하고 그래요. 좀 이 모자도 좀 빼딱하게 쓰고 그러니까 옷 입은 게 날티가 좀 나죠. 그러니까 쿠웨이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의사니 뭐 회계사니 관리직이니 이걸 다 그 똘똘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내줬는데 이게 칼을 거꾸로 뽑아들고 쿠웨이트를 먹어버리겠다고 덤비니까 나중에 그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걸프전이죠. 걸프워를 통해서 이제 그 후세인군을 물리친 다음에 쿠웨이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가 좀 복잡해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100만, 200만 받겠다는 데가 없어요. 아랍권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자를 떠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스라엘 이제 그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동맹 세력인 강경 우파는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뿌리 뽑아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갈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제 그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 궁지에 몰려 있고 또 국내에서도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야 이렇게 패를 받아라고 딱 그림을 던지니까 네타냐후가 패를 받은 거예요. 이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패 안 받으면 몽땅 소탕하겠다. 그러니까 패 안 받으면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너희를 몽땅 소탕하는 거를 나는 100%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들어보십시오. Israel would have my full backing to finish the job of destroying the threat of Hamas, but I hope that we're going to have a deal for peace. And if Hamas rejects the deal, which is always possible, they're the only one left. Everyone else has accepted it. But I have a feeling that we're going to have a positive answer. 예,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패를 너희가 거부하면 너희 완전히 고립되는 거야.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패에 찬성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파키스탄까지 이제 지지를 해요.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파키스탄 지지 입장은 우리가 좀 더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 중국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왜 하마스의 항복을 원하냐? 제가 보기에 중국은 중동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란도 포기를 했고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중동에서 불장난하는 것을 이제 포기한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이번 이 트럼프 안을 이제 그 하마스 측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카타르가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하마스 최대의 뒷배였어요. 근데 카타르가 나서서 메신저 역할을 해요. 근데 메신저를 그냥 쿨하게 하냐? 평을 들어보면 카타르도 이 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을 하니까 이 안을 지지한다라는 공개적 입장은 안 밝히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네타냐후는 트럼프랑 만나고 나서 이 안이 발표됐잖아요. 만나는 과정에서 트럼프 앞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카타르 수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뭘 사과를 했냐? 지난 9월 9일에 카타르 수도 도하에 이제 하마스 리더들을 이스라엘 전투기에 가서 공습을 했어요. 카타르 그러니까 영공을 들어간 거죠. 근데 이 공습 과정에서 아마 그 하마스 리더들을 지키고 있던 또 보호하고 있던
카타르 군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중에 군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트럼프 면전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 공격 대상이 그 하마스 사람들이었지 카타르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카타르의 주권을 침범하는 그런 카타르 공습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카타르는 그 빼딱하게 그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그 빼딱하게 굴었잖아요. 카타르는 그게 요번에 보면 아주 충실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마스에 대해서 야 인마 너희 이 패 안 받으면 너희 다 골로 가는 거야. 근데 하마스가 이제 패를 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한 몇십 프로 되는 이유가 옛날 같으면 안 받아요. 하마스. 이제 이런 그 환경 문제도 있지만 하마스가 지금 그 윗대가리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논평에 보면 제일 윗대가리 계층 다 죽었고 두 번째 계층도 다 죽었고 지금 3계층, 4계층만 거기가 이제 그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하마스 전사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들이 하마스 전사들의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이 패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승부수를 건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는 눈이 핑핑 돌아가게 변화하는데 한국은 참 진짜 이 동차 중에 동차죠. 거꾸로 가고 있는 동차죠. 그 폭스뉴스의 외부 기고 칼럼이 리짜밍을 박살냈습니다. 제목부터 참 살벌합니다. 한국의 신임 좌빨 대통령이 트럼프를 속였다. 여기서 이제 몇 개 구절을 제가 번역해서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혁명 혹은 숙청이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둘째, 종교 그룹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 세력 무력화 시도, 셋째, 오산 한미 합동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막상 회담에서 트럼프는 리짜밍을 봐줬다. 그때 리짜밍을 몰아세웠어야 된다.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 지난번 젤렌스키가 방미했을 때 몇 달 전이죠. 이번 말고. 지난번 젤렌스키가 방미했을 때 했던 것처럼 리짜밍을 심하게 꾸짖었어야 한다. 드레싱 다운이니까 굉장히 심하게 꾸짖는 걸 뜻해요. 리짜밍은 트럼프를 속아넘으며 승리했다. 그래서 자기가 트럼프를 잘 다뤄냈고 한미 정상회담이 대성공을 거뒀다고 떠벌이고 있다. 그래서 과연 리짜밍이 트럼프의 점잖은 방식에 대해 대해가 해라 그랬네. 화답하고 있나? 아니다. 리짜밍은 트럼프를 만난 이후 외국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자주국방도 소용없다는 비굴한 태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발언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겨냥한 발언이다. 백악관은 한국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네. 참고로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랜 뉴섬이죠. 그랜 뉴섬은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그 담론가의 순위로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양반이 부정선거랑 관계 있고 이래가지고 한국을 많이 들어서 우리는 많이 잘 알지만 미국 담론가의 수위로 보면 그랜 뉴섬은 3류도 못 됩니다. 4류, 5류 정도예요. 그러니까 체급이 낮은 분이죠. 그러나 폭스뉴스가 이걸 실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랜 뉴섬 같은 이런 발언을 폭스가 실어줬다. 발굴해서 실은 거죠. 기고를 부탁한 거고 한국 상황을 잘 아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랜 뉴섬이랑 한 2번 같이 밥을 먹었죠. 그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그랜 뉴섬이 들어와서 그게 몇 년도야? 2020년경 되네. 그러니까 저거가 한참 심할 때 코로나. 여기 이태원에서 제가 그냥 허름한 집에서 소고기 구이 대접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소박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체급으로 보면 한참 아래 체급이죠. 이 분야에서. 네, 한참 아래 체급입니다. 그래서 폭스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정에 정통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외부 기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발언이 그랜 뉴섬 한 사람의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공화당의 아주 영향력 있는 원로 담론가, 그 양반이 하고 있는 말과 궤를 같이 하잖아요. 깅그리치 하원 의장에 의하면 이 발언이거든요. 리짜밍은 시제명이란다. 리짜밍은 시진핑 입맛에 참 시제명, 이진핑 그렇게 생겼네. 예.
리짜이밍은 시제명 입맛에 꼭 맞는, 시진핑 입맛에 꼭 맞는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 한국을 변질시키고 있다.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 그 큰 프레임, 그런 개념을 내놨죠.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요즘 혼자의 돌출된 돌발성 발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리짜이밍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혹은 리짜이밍의 지지 세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나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 기회가 있을 때 귀로 이렇게 옆에서 뭔 소리 하나 들어보면 리짜이밍의 지지 세력이 퍼뜨리고 있는 관점은 반미가 아니라 반트럼프입니다. 지금요, 사람들한테 반미를 선동하면 안 먹혀요. 근데 반트럼프를 선동하면 먹히는 것 같거든. 반트럼프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반미하기 싫거든. 반트럼프만 퍼뜨리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미국의 행보가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바뀌는 일과성 행보다, 미국의 행보가, 그러면은 반트럼프 퍼뜨려도 좋아. 그걸로 먹혀. 그런데 지금 미국의 행보, 지금 트럼프의 행보가 앞으로 미국이 나아갈 길, 앞으로 저는 심지어는 서방 선진국 전체가 나아갈 길을 지금 나침판을 제시하고 그 길로 물꼬를 튼 거예요. 제가 유엔 연설이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보세요. 자, 세계는 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리짜이밍 지지 세력은 이건 세계는 저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척하면서 이건 다 트럼프가 지금 저 욕심쟁이 변덕스러운 할배가 다 사고치고 있는 거야. 트럼프 사고치고 있는 거야. 트럼프 사고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 번쩍 차려보면 세계는 트럼프가 사고친 게 아니라 세계는 저 방향,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반발할까요, 사람들이? 그 얘기가 퍼져나가면, 그 인식이 생기면. 그러니까 반미를 못하고서 반트럼프만 한다는 게 이게 아래턱 빼서 위턱 막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막 갖다가 끌어다가 쓰는 수법인데 이게 자기 기반을, 자기의 뿌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면에서 진보당 같은 데서 내놓고 반미하는 게 뭐 나름 나름.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저들은 미국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발악 중이다. 그런데 이런 발악을 하게 되면요, 자기도 그 거짓에 취하죠. 스스로도 이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기 일쑤죠. 자, 우리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 진실,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깊게 이해해야 되는 진실은 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미국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왜 변하고 있냐?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는 에너지, 다른 하나는 현대 문명의 특이점 통과 선도.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냐? 예, 주권 국가의 강화, 자유민주 공화국의 강화, 도덕적 보수주의에 바탕한 새로운 정치 문화의 강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떳떳한 자유민주 공화국들 사이에 대등한 혹은 호혜적 관계에 의한 새로운 국제질서, 이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구 아니다. 야, 나는 중동에서 에너지 안 갖다 쓰지만 중동 안보는 내가 책임지고 있잖아. 너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어떻게 페이할 건데? 이런 태도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동 에너지를 확보해 줌으로써, 그걸 안정시켜 줌으로써 미국이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에너지를 배럴당 60달러, 70달러 선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같이 120달러, 100달러 가봤어요. 막 가봤다고 만약에 전제해 보세요. 둘째는 뭐냐면 미국과 함께하면 큰 이익과 엄청난 기회가 있지만, 왜냐, 미국이 지금 뭐냐면 그렇게 방향이 섰기 때문에 자기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동심원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 1번은 무역에 있어서 특혜를 주고 혹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주고, 2번은 상당히 좋은 조건을 주고, 3번부터는 못 되는 대로고, 우리는 3번에도 못 껴. 3번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인데 우리가 베트남보다 5%포인트 높고 인도네시아보다 6%포인트 높아요, 지금. 2번이 EU와 일본이죠. 일본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하면 큰 이익과 엄청난 기회가 있지만 종중, 친중, 안미경중으로 반발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선일보가 파산한 상태입니다. 담론 파산 상태예요. 관점 파산 상태예요. 조중동이.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